358페이지 95번입니다. 패키지 유닛 공조 방식의 특징이 아닌 거 있는데, 지금 이 패키지 이게 개별 공조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떤 조그만 소규모 또는 소규모 존이나 어떤 실별로 공조기를 설치하는 거죠. 패키지 공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기계실에 있는 것처럼 보일러 거느리고 냉동기 거느리고 가습기, 감습기 다 거느리고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한 이 부대 장비를 전부 다 거느리는 이런 완벽한 공조기는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온도 조절만 급선무로 이렇게 가능한 그런 소형 공조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실별로, 소별, 종별로 설치했기 때문에 무조건 각실 제어는 가능하죠. 각실 제어. 다른 말로 이제 개별 제어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존에 적합하죠. 소규모. 건물로 봤을 때는 소규모이지만 사실 이제 어떤 빌딩에 한 영역으로 보면은 영업장이 한 100병 된다. 그러면 이제 100병인데 에어컨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 이런 방식이 좋다. 그 이제 중앙식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뭐가 좀 공조가 좀 미흡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도 이 패키지 방식을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은 빌딩 전체가 기계실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 조금 어짓잖게 생겼어. 왠지. 그러면은 뭐예요? 패키지형 공조기를 별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업장이 있으면 인테리어 할 거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다 어떻게? 이쪽 존을 이렇게 나온다는 인테리어 속에 내장을 하는 거죠. 가려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무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블라인드처럼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밖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소형 공조기를 놓고 천장으로 덮고 소형들 보여가지고 쏴주는 거. 중앙 기계실은 없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도 돼요. 소형으로. 네, 간편하게 할 수는 있죠. 이런 패키지형 공조기가 나와 있어요. 별도로 생산이 됩니다. 설비도 별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좀 관심이 없게 이렇게 봤을 뿐인데 아니 에어컨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큰 것 같아요. 에어컨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냉난방인데 보니까 뭐 실내에 보니까 뭐 난로 같은 것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깨끗해. 아 근데 건물이 좀 저기 돼서 오래돼서 바로 옆에 방으로 가면 천장에 뭐 이런 것들도 없어. 그 방은 안 돼 있어. 근데 거기만 가면 매장이가 되어 있어. 그럼 뭐예요? 개별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분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패키지 공제 방식 특징이 아닌 거 1번 취급이 간단하고 단독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공조기는 저렇게 개별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고품격화 가능하죠. 대규모 건물 중에서 부분적인 공조가 가능하다. 부분적인 공조. 방금 이야기했죠. 어느 일부분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를 보완할 수가 있고. 2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도 문제를 같이 시선이 따라가야죠. 여러분이 제가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를 보세요. 저를 안 봐도 돼요. 저를 보라고 하는 경우는 칠판에 설명할 때 보라고 합니다. 칠판에 설명할 때 문제 읽어도 하늘 쳐다보고 칠판에 써도 하늘 쳐다보면 안 돼. 2번 실내에 설치한 경우는 급기를 위한 덕트 샤프트가 필요해요. 저 실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덕트를 소형 덕트를 연결해서 천정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취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4번 압축기를 실외에 설치함으로 실외기가 지금 이게 패키지 유입 방식은 주로 왜 실외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주로 뭘 사용한다고? 열매처럼. 네?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제 열매 냉방을 한다면 증발기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냉매를 다시 응축을 시켜주려면 응축기하고 압축기와
바깥에 설치돼서 공랭식으로 식혀줘서 다시 우측으로 식혀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실외기라고 해요. 냉동공학 할 때 했었죠? 그러니까 실내기, 실외기 부르는데 바로 실외기예요. 실외기라고 쓰레기로 단어를 만들어요. 쓰레기니까 바깥에 내는 게 아니에요. 실외기에 설치하니까 소음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소음을 적게 한다고 해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지 중앙 기계실에서 지하실에서 아예 공기를 보내서 천정에서 공기만 스무스하게 뿜어져 나오는 방식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아예 천정에서 중앙 기계실에서 지하실 같은 데서 보내면은 천정은 아무런 소리도 안 나죠. 공기가 나오는데 뭔 소리가 납니까? 취출구 모양이 휘바람 부는 휠처럼 노즐처럼 생긴 것 아니고는 소음이 나지 않아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천정 덕트에서 나오는 공기 방식에 비해서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소음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압축기나 응축기 같은 부분을 실외로 빼내서 소음을 좀 줄여주는 방법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도 팬이 있어요. 왜? 공기 순환시켜야 됩니다. 증발기에다 찾고 때 저쪽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 자체적으로 실내기에서도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다음 기계실이 필요하고 기계실 필요 없다니까. 이건 중앙 기계실이 필요한 것은 중앙식이죠. 기계실 필요 없는데 사기.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걸 몰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실내 보아나 운전 시간이 다른 방. 실내가 보아가 이 방 늘리고 저 방 틀리고 앞방 틀리고 각 실마다 부하 발생이 너무 틀려. 어디는 후끈후끈 어디는 썰렁 이렇게 틀려. 그러면 아예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개별 공조기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기계실이 필요하고 요 부분은 사기 틀린 말이고 뒷부분은 맞아요. 실내 보아나 운전 시간이 다른 방에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부적당히 아니면 또 틀리죠? 적당해요. 그러니까 부하가 다르고 운전 시간 마음대로 껐다 켰다 마음대로 하려면은 개별 공조기를 설치합니다. 4번은 틀린 설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 돼. 기계실이 필요가 없고 실내 부하나 운전 시간이 다른 방에 적당하다. 이러면은 맞는 설명이 된다. 96번 같은 문제죠? 계속 패키지 공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틀린 거 보여주세요. 1번 자동 운전을 하고 개별적 유지관리가 쉽다. 그 방해치만 보면 됩니다. 2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도 안정된다. 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면 일반적으로요. 중앙 기계실에 설치되는 공조기는 여러분들 그 냉방부와 난방부와 잠깐 설명할 때 있었는데 실내에서 취득하는 스며드는 열, 공급하면 닥트로 스며드는 열,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열, 바깥에서 들어올 때 식혀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이면 또 펌프가 순환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열, 배관에서 스며드는 열, 별걸 다 고려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냉동기 용량이 설정이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냉방부와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장치 부하를 다 합해서 냉동기 용량이 설정이 되면 아주 복잡한 방법을 거쳤어요. 그런데 개별식 공조라는 패키지 유닛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용량을 처음부터 쓰는 몇 평형 그냥 압축기 용량 같으면 냉방 능력 몇 킬로와트 이렇게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대량 생산을 해요. 20평형 에어컨, 30평형 에어컨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계속 같이 생산해요. 그러면은 부품 교환도 쉽고 어때요? 동일한 평형의 동일한 성능이 딱 이렇게 성능이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기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벌써 건물 빌딩 규모가 다르고 그럼 기계 들어가는 게 다르고 설계가 별도로 돼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장치들을 설치해야 돼요. 주문을 받아서.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비싸져요. 그런 방식은. 근데 이렇게 패키징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 규모에 따라서 몇 평형, 몇 제곱미터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도 어때요? 안정적이다.
금방 비교하기가 쉬워요. 같은 평형 때 어디 어떤 환경에 설정된 성능이 어떻게 됐다. 비교해서 개선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다음은 특별한 기계실도 필요가 없고 설치 면적도 작아진다. 맞지요? 1, 2, 3번이 맞는 말이니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더라고요? 실내 설치는 가능한데 덕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덕트 접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별도로 상부에 빼서 덕트를 천정 쪽으로 넣어가지고 천정에 골고루 분사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97번. 공조 방식 중 패키지 유닛 방식 특징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지금 계속 97번도 패키지 유닛 방식. 자, 그럼 여기가 추가를 했죠. 청정도 좋다, 나쁘다? 네? 외기도의 외기냉방. 네. 별도로 물론 별도로 바깥에 공기 빨아들이게끔 별도로 흡기덕들을 별도로 설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비가 복잡해요. 벽을 막 뚫어야 되고 외벽을 뚫어야 되고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덕트 연결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계가 이렇게 전면에 있습니다. 전면 그리기에서 뿜어내는 방식도 있지만 기계 상부에서 소형 덕트를 연결해서 천정에서 골고루 쏘아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특징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공조 1호에 외기 도입하기가 용이하다. 1번부터 사기 들었죠? 네. 정답이죠? 네. 4번 각층을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도 있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틀고 싶은 데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식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단일 덕트다, 전풍량이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층별로 쓰나 안 쓰나 더우나 안 더우나 계속 틀어줘야 돼요. 에너지 소모가 크죠. 3번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급기를 위한 덕트 샤프트가 필요 없다. 이게 급기를 위한 왜?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대로 순환하는 방식을 대부분 씁니다. 알겠죠? 라운 송풍기의 정압이 낮으므로 재진율이 떨어진다. 송풍기가 소형이 들어있어요. 소형 송풍기. 그리고 이게 재진율이라는 게 뭐냐? 먼지를 제거하는 효율이에요. 먼지를 제거하는 효율. 공기 필터가 이 소형 공정이 내가 다 들어가요. 발코일, 냉각코일, 증발기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소형 필터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컨 앞에 바람이 흡입되는 실내 공기가 흡입되는 정면 그릴에 필터 끼워 넣죠. 네. 에어컨 청소하라고 그 필터 같은 거 물로 씻어서 하잖아요. 네. 완벽한 필터예요? 아니죠. 신용만 낸 거죠. 미라클은.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먼지가 잘 걸러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어컨을 틀어놔도 별도로 공기청정 기능이 뭐 강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기청정기도 별도로 팔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에어컨만 있는 경우는 글쎄 공기청정기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청정기 이런 건 아니죠. 온도 조절이 이제 잘 된 것이고 가족 중에 과학으로 대감에게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한참 흡입이 되어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에어컨에서 흡수하면서 뺑뺑 돌아와서 없앨 때가 있다리 아직 문 화일장 열고 환기를 시켜요? 문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답이 1번입니다. 98번. 독립계통으로 운전이 자유롭고 냉수 배관 이거 필요 없고 물을 안 쓰고 복잡한 덕트 안 써. 소규모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경제적인 공조 이거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패키지 공조 소형 패키지형 아예 세팅이 돼 있어. 그냥 보일러나 냉동기 두 대 장치가 필요 없이 냉매만 이용해서 딱 그 기기 자체가 뭐예요? 냉통 온풍이 나오게 하니까 이게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냉난방 조명 에어컨.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패키지 공조 방식. 자, 다음은 중앙식 공조. 중앙식 공조는 전체 공기를 보내는 방식. 전체 냉온수를 보내는 수방식이 있겠죠? 두 개 다 보내는 공기 수방식도 있고요. 다음은 뱅클 유닛 공조 방식. 뱅클 유닛은 수방식에 속하는 중앙식의 종류 중에 하나이죠?
다음은 AHU 공조 방식. AHU가 뭐냐면 AHU 용어가 나왔는데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해요. 에어 핸들링 유닛. 에어 공기. 핸들링. 운전할 때 핸들링이 어때? 틀면은 3시간째 직진인가요? 아니죠. 그럼 김 여사가 그러죠. 자, 공기 조절 유닛 장치죠. 네. 이 공기 조절 장치에서 이게 공기 조화기예요. 이게 공기 조화기 약자를 AHU라고 한다. 약자예요. 여기 이니셜로. 네. 그래서 AH 공조 방식 이 말을 공기 조화기로 공조를 하는 공기 방식이다 그런 소리예요. 라바 패키지 공조 방식 이걸 설명한 거죠. 98번 문제가 그렇죠. 95, 97, 98이 전부 다 지금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패키지형 공조 방식, 개별 공조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자, 99번 같은 건데요.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거. 자, 뭐라 그랬어? 소규모 존이나 나는 실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조를 할 때 사용할 때 유용하다 그랬죠? 네. 이게 어떤 방식이라고? 패키지 유닛 방식이라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게 말을 이 거고 저리 거고 새끼 줄 거도 씹어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변통량 다일러트 방식, 이중 덕트 방식, 독수산 냉각 방식. 이건 다 중앙식으로서 다 중앙식에 해당되죠? 중앙기계식 별도로 필요하고 아이고 소규모 건물에 하기가 좀 껄쩍지근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져요. 자세히 350조. 백번 문제. 패키지 개별 공조 방식은 열매체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어느 방식에 속할까? 공기를 이용할까? 물을 이용할까? 공기물 같이 이용할까? 냉매를 이용할까? 여기 써져 있죠? 주로 뭘 이용한다? 냉매가 이용한다. 이것도 여기 페이지는 넘어갔지만은 같은 문제. 99에서 100번. 지금 같은 문제. 얼마나 문제 문항수가 많습니까? 다양하게 물어보겠죠. 101번. 패키지형 에어컨에서 냉방 운전은 되는데 풍량, 바람이 나오는 양이 부족가 돼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잘 안 식는데 더워 죽겠는데 바람이 쬐까 나온대요. 조치 방법으로 틀린 거. 1번 덕트의 댐퍼를 닫아놓는다. 그럼 이 닫아놓으면은 이게 이런 방식은 말이에요. 덕트의 댐퍼를 닫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소형 공조기가 있는데 천정에다가 이게 덕트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시중마다. 네. 이 덕트에 통과하는 열고 닫고 개방하는 이 출구 쪽에가 댐퍼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열고 닫고 개폐를 해서 댐퍼를 조절해서 통과하는 양을 조정해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냉풍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데 조치상이 이걸 닫아놓는다. 맞는 걸까요? 아니죠? 열어야죠. 풍량이 줄어듭니다. 2번 공기 통로에 불량한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맞죠? 공기가 통과하는데 어떤 이물질 앞에 전면에 필터가 있는데 좀 공기가 많이 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펜벨트의 장력을 조정한다. 펜벨트라고 하는 것은 모터하고 송풍기하고 연결된 부분을 말해요. 펜벨트가 이게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모터가 돌아도 이 송풍기 날개에 잘 동력이 전달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에어컨도 똑같아요. 응? 에어컨 펜벨트가 장력이 느슨하면 어때요? 성능발이 안 되죠? 시원한 냉풍 안 나와요, 잘. 카센터 가가지고 새 걸로 펜벨트를 어떻게 해야 돼? 갈아줘요. 그러면은 느슨한지 안 느슨한지 어떻게 하느냐? 회전할 때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펜벨트 옆을 치는 소리가 나요. 그럼 펜벨트 늘어진 거예요. 알겠죠? 소리가 많이 나요. 이 가득 띠띠띠띠 소리가 많이 나요. 아무튼 소음이 많이 나요. 에어컨만 켜놨다 하면 소음 많이 나요. 소음은 안 나는데
계속 온풍이 나와요. 내비풍 떨어지는데. 냉매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 자동차, 중고자동차로 오래돼서 배관계통에서 냉매가 누설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냉매도 빵빵해. 그럼 다시 냉매 채워야 돼. 진공을 잡고. 왜? 분홍축 가스가 스며든 거예요. 라원, 취출 그릴을 열어준다. 이제 그릴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뿜어져 있는 방식이에요. 이 앞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 이것을 어때요? 블레이드 또는 그릴이라고 해요. 방향도 조정해주고, 알겠죠? 이것을 열어준다. 자, 그 다음에 덕트를, 댐퍼를 닫아버리면 오히려 바람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풍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102번. 다음 중 개별 제어 방식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102번은 개별 제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개별 제어는 개별 공제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 개별 제어자가 붙였으면 각 실마다 또는 각 존마다 어때요? 개폐가 가능하고 온오프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껐다 켰다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네. 온오프가 되느냐, 각 방에서 내 마음대로 껐다 켰다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각실제예요. 가장 완벽한 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개별 제어가 가능한 방식은 총동원하면은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1번 공기 방식에서 가능합니다. 수 방식에서 가능합니다. 공기 수 방식에서 가능합니다. 냉매 방식에서 가능합니다. 각 열매체 종류마다 이것을 봅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한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공기 방식에서는 단일 덕트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바람이 정풍량으로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풍량이 무조건 나오고 똑같은 풍량이 나오면 조절하는데 이 풍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변풍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네. 변풍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중덕트는 이중덕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어때요? 자기가 알아서 섞어 쓴다고 했죠? 네. 섞어 쓴다고 했죠? 네. 냉풍, 온풍을 자기 입맛을 맞게 섞어 쓴다. 이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확장해서 그러면은 각층 유닛 방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각층마다 통째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각층은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물 방식, 수 방식은 다 되죠? 수 방식은 대표적으로 펜코일 유닛 하나밖에 없어요. 펜코일 유닛 방식 하나밖에 없고 복상 해남한 방식은 조절 안 돼요. 같은 수 방식이라서 펜코일 유닛은 이 장치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강하게, 약하게, 중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펜 돌리는 것도 그래서 각시에서 기계 하나마다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기 수 방식은 덕트 병용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다 공기 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유인 유닛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은 조절이 됩니다. 유인 유닛은 댐퍼 닫고요. 내원수 밸브 닫아주면은 조절이 됩니다. 집에서. 그 다음에 냉매 방식 무조건 되죠? 네. 이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냉매 방식은 패키지. 그 다음에 뭐예요? 룸쿨러, 룸 에어컨 이런 것들 다 되죠. 가능한 것 전부 다 여기 다 해당해요.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 이 세 가지는 중앙기계실에서 공부한다는 건 중앙식이에요. 요것이 뭐냐? 이게 개별식이에요. 알겠죠? 네. 네, 중앙식 공조, 요것이 개별식 공조, 이게 개별 공조예요. 규모로 봤을 때요. 규모로 봤을 때. 개별 제어라는 말과 개별 공조라는 말은 좀 다르다. 개별식 공조, 이건 뭐라고요? 중앙식 공조. 이렇게 말이에요. 기계실에 간다고 해서. 102번. 다음 중 개별 제어 방식이 아닌가 그랬어요. 4번. 유인 유닛 방식 가능합니다. 4번. 패키지 유닛 방식 가능합니다. 라운. 단일덕트지만 변풍량 방식 가능합니다. 풍량을 조절해줘요. 그러나 단일덕트 정풍량 방식 이거 안 돼요. 개별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고 했죠? 네. 자, 103번. 한 대 응축기 실외기에다가 여러 대 냉각 코일 실내기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실외기의 설치 면적을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2층으로도 실외기를 갖다 놔서 공랭식인데 팬이 막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두 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나왔던 투인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어컨의 투인원 실외기 두 대 연결해서 실외기는 하나로 투인원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는데 실외기 하나에다가 놓고 실외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그것을 이제 멀티 유닛 방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이거를 멀티 유닛 방식이라고 해요. 자, 104번. 밀폐식 수열원 히트 펌프 유닛 방식인데 이제 되게 명칭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분석을 해보죠. 밀폐식 수열원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히트 펌프 유닛이래요. 자, 그러면은 히트 펌프는 냉각만 가능하죠? 아주 틀려요. 이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발기 쪽에 열 빨아들이는 쪽 이용하면 냉각, 쪽에 열 뿜어지는 쪽을 이용하면 뭐요? 난각.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냉난을 직접 공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냉방할 때 증발기를 냉수 탱크에다가 집어넣어서 냉수 만들어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거 증발기고 이게 응축기에서 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발기에서 빨아들여서 차갑게 식는 것을 냉수 탱크를 저장을 해놓고요. 응축기에서 뿜어지는 열을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속에다가 열을 뜨끈뜨끈하게 뿜어놔요. 온수탱크가 되겠죠? 맞죠? 냉수탱크, 온수탱크가 있으면은 이 냉온수를 어떻게 해요? 요것을 실내로 공급해요. 알겠죠? 실내로 공급해서 결국에는 실내에서 뭐냐면 뱅크 유닛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기계실보다는 히트펌프를 놓고 그냥 거기서 냉수, 온수 만들어서 실내로 공급한다. 그래서 수열원, 물 열원 매체, 열 매체를 사용한다. 히트펌프를 설치했다. 그래서 수열원 히트펌프 유닛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히트펌프를 뒀기 때문에 보일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중앙기계실에서는 보일러 별도, 냉동기 별도 필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거 하기 귀찮으면 흡수식 내온수기 넣을 수도 있는데 흡수식 내온수기 안 돌려면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흡수식 내온수기를 돌리려면요 냉각탑이 별도로 있어야죠. 냉각탑. 응축기 시켜주고 그런 시켜주는 그 냉각수를 별도로 어때요? 시켜주는 냉각탑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럼 원수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 흡수식에서 보면은 흡수식 순환이 이렇게 돼 있죠. 기억나시죠? 냉동고항에서 빨아들이고 발생해서 분리해서 넘어가고 여기가 압축기 역할이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응축기를 지나가는 이 냉각수는요 냉각탑으로 막고 별도로 시켜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쪽은 다 일반 냉동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속에 냉수가 흘러요. 그럼 온수는 어디서 만드냐? 여기서 만드냐? 이게 발생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가열하는 방식이 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 증기를 넣어서 하는 방식, 아니면 직접 버너로 불을 떼는 방식이 있어요. 뭘로 뗀다고? 버너로. 직화지게, 직화지. 그러니까 현장 가면은 냉동기라고 써졌는데 버너가 달려. 이거 뭔 황당한 게 없냐. 냉동기로 혹시 그 글자 잘 안 보고 냉동기 써졌는데 버너가 있어. 연료를 가스를 넣고 불을 때, 아니 불을 때는 냉동기가 있어. 여기 발생기에 열을 가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불을 때면은 그냥 그 열을 버리는 여기다 폭발시켜버리냐 그게 아니고 직화시키면 열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를 통과하는 원수가 나고 원수가 나와요. 불 때는 순간 원수가 생산이 돼요. 아시겠죠? 별도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원수 나오지, 이쪽에 증발기 통과하면 뭐 나와요? 냉수 나오지,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와 온수가 동시에 생산이 될 수가 있다.
냉온수기라고도 합니다. 그냥 소수식 냉동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온수 넣고 증기를 넣어서 가열하는 방식은 별도의 보일러가 필요해요. 별도의 보일러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들어서 이걸로 내보내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현재 온수식 냉온수기가 다 뭘 쓰냐면 온수, 증기 잘 안 쓰고 버너를 달라고 해요. 버너. 기계실에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다. 버너를 달라고 해요. 버너. 아시겠죠? 버너를 달아서 직화식으로 발생기가 열을 가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저렇게 되면은 연료도 연소를 시켜야 되고 복잡하죠. 그리고 또 뭐 또 있어야 돼요. 인축이 지나가는 뭐 또 있어야 된다고? 냉각탑도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히트펌프는 냉각탑이 필요 없어요. 왜? 인축기 자체를 어디? 온스탱크 속에다 시켜서 이 물을 이용해 버려요. 실내로 공급해서. 알겠죠? 냉각탑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고 탱크 유닛을 다시 이제 실내에다 공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3번 문제 볼게요. 밀폐식 수열은 히트펌프 유닛 방식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유니트마다 제어 기구가 있어서 개별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지금 유니트마다 제어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유니트가 실내에 팬쿨 유닛 달아놓으면은 냉온수 보낼 수 있는 장치예요. 지금 기계실에서 보일러 냉동기로 냉온수를 만드나 흡수식 냉온수기로 냉온수를 만드나 히트펌프로 냉온수를 만드나 냉수나 온수를 만드는 것은 다양하지만 실내로 배관을 통해서 냉온수 보내서 팬쿨 유닛으로 실내 공기를 대표주고 식혀주고 하는 방식은 실내에 있는 유닛은 공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냉수, 온수를 만드냐에 따라서 저렇게 구분해서 불러줬을 뿐입니다. 히트펌프라고. 자, 거기 2번 냉난방 부하를 동시에 발생하는 건물에서 열 배수가 용이하다. 4번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4번 사무소나 백화점 등에 적합하다 했는데 사무소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부하 변동이 심하고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열 소모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서는 공기 방식보다는 뭐예요? 수방식으로 열 용량이 큰 것을 이용하면은 보완해서 이용하면은 유리하다. 근데 외기 냉방은 수방식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을 사용하는데 외기 냉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청정도 어때요? 꽝이죠? 탱커 유닛으로 생각하시면 돼. 탱커 유닛은 청정도 꽝이죠? 외기 냉방 가능해요? 안 되죠. 공기를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청정도나 외기 냉방 두 개 용어가 나오면은 어떤 방식이에요? 공기 방식이에요. 공기 방식. 네. 아시겠죠? 네. 청정도하고 외기 냉방이 왜 공기 방식이에요? 청정도는 작고 실내에서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새 공기를 넣어줘야 돼. 공기 방식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외기 냉방도 똑같은 용어예요. 알겠죠? 네. 공기가 직접 들어와야 돼. 탱커 유닛은 공기가 직접 들어와요? 아니요. 실내에 뭐가 들어와요? 물만 들어와요. 물배관만 돼. 물이 흐르는 냉수 온수가 흐르는 배관에 공기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느다란 배관은 코일이라고 하는데 코일 뒤쪽에 뭐가 있어요? 팬이 있어요. 소형 팬. 그러니까 팬 코일 장치라고 그래요. 팬 코일 유닛. 알겠죠? 실내 공기 아무리 돌려봐봐요. 계속 그대로 온도는 조절되는데 옆에 짝퉁이 방음 때문에 그대로 실내가 있어요. 창문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지 않은 이상은 냄새 안 빠져요.